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전작인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 책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책에는 달콤한 위로,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고 아주 쓴소리, 돌직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종의 책을 읽는 행위가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나쁜 남자 스타일에 속하는 그러한 작가, 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힘든데 위로가 아니라 야,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인생은 너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서 너머 이 책은 서문이 다소 충격적이에요. 그 전작의 성공, 그 이후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 가족이 거의 생명이 위독한 그런 질병에 걸려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나름의 또 분투를 하면서 이 책을 끝내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전작인 12가지 인생의 법칙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책과 이 책을 함께 한번 주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돌직구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투덜투덜 대지 말라는 거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 법칙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위계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닷가재를 등장을 시켜요. 거의 3억 5천만 년 정도를 유지해온 바닷가재가 어떠한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가? 승자 독식. 그리고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계 질서, 승자 독식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 서열 구조, 위계 질서는 문화로 인해서 형성된 이런 게 아니라 자연에 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 뇌는 오래전부터 서열 구조를 인식하는 그런 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걸으면서 뇌 자체가 나의 서열이 낮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다니면서 나의 지위가 낮지 않다, 당당하다 이런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의 의식과 별도로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뇌과학 공부를 했을 때도. 질서 너머에서는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수,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 진보,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 다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수건 진보건 그 안에 얼치기들이 있다는 거죠. 엉터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키는 것과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만들어서 하나의 개인 차원이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건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균형점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서 너머에서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이 챕터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칫 이 세계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비난거리를 찾는 외부의 핑계를 대는 이러한 경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변화할 것을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 되죠. 이 책에서 세상의 탐욕을 막 비난하는 이런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6개월 동안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조던 피터슨 교수가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정말 한심하다 이러한 느낌들 그러면서 세상만 탓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야지 이렇게 노력했던 한 젊은이가 6개월 안에 3번의 승진을 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실을 인정하고 어깨를 펴고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 찾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그 도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냐, 의문을 제시하고 있죠. 자기 친구들 얘기하면서 학창시절에 그렇게 멋있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려 놀다가 결국에 나중에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뭐 자살하고 룸펜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타이틀로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허무주의, 뭐 실패, 고통의 길로 우리는 우정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 맺는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유익한 바람직한 행위라는 거야.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삶에는 그런 게 진실이라는 거야. 자기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서 나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발전하면 나의 발전된 모습으로 또 내 주변이 발전하고 서로 덕분에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또 일관된 내용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탓하지 말고 방부터 좀 치워봐라. 그리고 정리정돈의 힘은 우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살펴봤지만 Atomic Habit, 뭡니까? 작은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근원이 되는 그러한 습관이 바로 정리정돈이라는 거예요. 정리정돈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또 더 나은 습관들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뻥 터지는 거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우리 삶에서 비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너머에서는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거, 이게 굉장한 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적 가치를 탐구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자신의 경험담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의미라는 거는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해독제라는 거예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부제가 혼돈의 해독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혼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법칙의 해독제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그 해독제는 무엇이냐? 의미라는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는 거의 전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의 책에서 일관되게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다. 이 전제를 깔고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 모든 종교에서도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뭐 쉬운 길, 작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는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의미는 어떻게 찾느냐? 나의 본성에서 찾아 나갈 수 있겠죠. 사람마다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면적인 수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면에서 발견하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또 질서 너머에서는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목표가 뭡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일 수 있을지, 나의 본성이 무엇이 있을지, 나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상상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그러니까 목표 없는 삶이라는 거는 금방 와해될 수 있는 모래성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질서너머에 이런 챕터가 있는데, 최소한 한 가지 일에 파고들어 그 결과를 지켜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파고들어서 물론 그 결과가 뭐 지켜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 결과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 가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 변할 것이다. 한 가지에 노력했던 그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 일종의 습관이고 경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되는 거죠.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런 동일한 메커니즘을 적용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제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읽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거짓말을 하지 말자.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회해서 일종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데, 배려하는 거짓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 아무리 배려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목표가 획득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조차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진실을 얘기했을 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질서 너머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고 아무리 많은 돈과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 본성에 어긋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해서 목표가 달성된다는 보장도 없고 마음의 평화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런 챕터가 있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의 책은 좀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종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신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악에 대한 얘기도 질서 너머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악의 근원이 뭐냐? 분개, 거짓, 교만이라는 거야.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최고의 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만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분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열이 받으면 분개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이 내용은 질서 너머에 있어서 원치 않은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이 챕터로 거의 반복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당장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기면 불편하잖아요. 갈등을 또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참고 쌓아두고 하다 보면 결국에 파국이라는 괴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게 과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만으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가? 다툼, 갈등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정확하게 말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것도 목표가 획득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만 깨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이런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상황별로 잘 판단해서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소 센시티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이 내용인데,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주 여러 가지 책에서 나오죠. 그리고 우리 가장 최근에 거장의 문장 하나 이런 책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단지 그뿐이다. 이 글을 통해서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다시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행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글에서 또다시 상기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악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인간은 가진 것에 제대로 감사를 못한다는 거야. 결국 당해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죠. 이 책의 서문 말씀드렸죠. 온 가족이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질병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떠한 끔찍한 일을 겪고서야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무탈한 일상, 그 나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가, 이렇게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있는 부분들, 사실 우리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레미제라블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빵 하나 훔치려고 하다가 최서해의 탈출기 보면 그 간도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와이프가 길거리에서 주워 먹는데 서운해하고, 알고 봤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귤 껍질을 먹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조던 피터슨 교수는 워낙 쓴소리 돌직구니까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고통스러울지라도 가진 부분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탈하다면 그것에 정말 너무너무 크게 감사하고, 이러한 삶의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면 인생은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 그리고 12가지의 인생의 법칙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